네, 오픈 AI가 O3 미니라는 걸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딥 리서치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웬만한 일은 이 AI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요, 내 학교 과제를 대신 해준다든지 다 이 모든 딥 리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first talk about agents as they relate to OpenAI. So OpenAI cares about agents because we believe that they're going to transform knowledge work. We think that they're going to help enterprises streamline their processes, make workers more productive, but it'll also be really, really important for consumers. 오픈 AI한테 이 AI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GI를 노리고 있는 오픈 AI다 보니까 이걸 지금 단계별로 개발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수차례 라이브로 저희한테 친숙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이 AI 에이전트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까지 모두 베네핏을 볼 거라고 합니다. So last year, we launched O1, which was the first model in our O series of reasoning models. These are models that differ from traditional models in that they think for a long time before they come up with an answer. And usually, the longer they think, the better the answer that they come up with. One of the limitations, however, of these models is that they don't have access to tools. And one of the really core missing tools is the ability to browse the internet. What this means is that a lot of the things that we use in everyday life are now not accessible to the model. 저희한테 친숙한 AI 모델들을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추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기존의 AI 모델이었고요. 또 다른 카테고리는 오픈 AI의 O1이라든지 O3라든지 이번에 대단히 뜨거웠던 딥시크가 있습니다. 이 추론 모델들이 뛰어났던 이유는 답변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최종 답변을 냈을 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모델은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학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가서 검색을 한다든지 구글을 가서 검색을 합니다. 즉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들을 찾아봅니다. 그 정보들을 비교하고 분석했을 때 궁금한 점에 있어서 더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학습된 데이터로 작동하는 추론 모델이 아닌 인터넷까지 사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번에 발표하는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추론 능력 모델임과 동시에 AI 에이전트로서 스스로 인터넷 브라우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next big step, we are introducing a capability called deep research. What is deep research? Deep research is a model that does multi-step research on the internet. And what it does is it discovers content, it synthesizes content, and it reasons about this content, adapting its plan as it uncovers more and more information. So one important feature of deep research, why we call it deep research instead of just research, is that we've removed latency constraints from the model. 자, 딥 리서치가 인터넷을 브라우징 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픈 AI가 이 생각하는 시간에 제한을 없앴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추론 모델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1분 동안 생각을 한다던가 2분 동안 생각을 한다던가까지는 있지만 10분, 15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딥 리서치의 어떤 데모 영상들을 보면 30분도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즉 복잡한 문제면 해당 모델이 그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도록 이 추론의 시간의 제한을 풀었다는 겁니다. Typically, models return fairly quickly, but deep research models, they can take 5, sometimes even 30 minutes before they come back with an answer. 자,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챗 GPT를 보면 여기 딥 리서치라는 버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아쉽게도 프로 플랜, 즉 한 달에 200불씩 사용하는 유저한테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플러스나 팀 유저들한테는 서서히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선 예시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O1이나 O3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챗GPT-4o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 리서치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프롬프트를 보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정보를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개발된 나라 10나라 그리고 개발도상국 나라 10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20개의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정보를 줄 때는 보고서 형식으로 줘야 되고 그 안에 테이블도 넣고 이 챗GPT 번역 앱 런칭을 위해서 이런 보고서가 필요한가 봅니다. 자, 한번 딥 리서치가 얼마나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주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챗GPT가 몇 가지 사항들을 컨펌 받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 여기서 해당 모델이 똑똑한 모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 저런 행동은 프롬프트 안에 중간에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슬라이드 바가 생기면서 우측에 thinking process가 쭉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GPT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 소요가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추론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출처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결과를 보시면 총 11분 29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에서 11분 29초를 생각했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오류가 난 거거든요.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 추론 제한 자체가 풀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과고요. 이게 말이 11분 29초지 사람이 했으면은 몇 시간 걸렸을 양을 AI가 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자, 결과를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쭉 글을 써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 여기로 보시면 각 나라별 보고라고 하면서 이 해당 정보들을 수치화를 해줬어요. 이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테이블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까지 AI가 자동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저 보고서를 뼈대를 삼아서 내용을 붙여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 한국은 30%고요. 안드로이드가 거의 뭐 70% 가까이 되네요. 저는 의외로 아이폰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느 출처를 참고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29개의 출처가 있죠. 정말 많은 양의 출처를 AI가 보고 학습하면서 이 보고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29개의 출처 보면서 보고서 써와 하면은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AI는 군말 없이 11분 안에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준 겁니다. 제가 지금 프로 플랜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운데요. 얼른 플러스와 팀 유저들한테도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벤치마크를 같이 볼 건데요. 휴머니티 라스트 이그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이그잼이 뭐냐면 정말 AI가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순간이 올까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벤치마크입니다. AI가 이 벤치마크에서 100%를 받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과학, 경제, 수학, 코딩, 인문학, 사회 등등 정말 많은 분야가 있을 건데 기존 AI들의 점수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다 싶은 수준입니다. 자, 근데 딥 리서치는 26.6%를 받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첫 번째 단계만에 이 정도 수치를 받은 겁니다. 보통 이런 벤치마크 테스트는 뭐 50번, 100번까지도 하긴 하거든요. 그럼 저 수치가 훨씬 더 높아졌을 건데 이걸 왜 공개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픈 AI 내부에서 이미 발표된 모델인 O3 모델이 어느 정도 조금 위험한 모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AI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저 100%는 멀지 않은 미래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AI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수익화 정보를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하고 싶어서 AI 노코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노코드 마스터마인드 가입하시면 이런 수익화에 대한 부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수익화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라고 하는 벤치마크도 역시 인간의 지능에 비해서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라고 판단하는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전 보셨던 벤치마크와는 사뭇 다르지만 이 벤치마크 역시 어려운 벤치마크고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풀면 93% 정도까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물론 64번의 결과가 있긴 했지만 72.57%까지 성능을 뽑아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능이랑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딥 리서치 AI를 포함한 더 좋은 AI 모델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화가 되어서 업무 지옥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 그리고 과제로 고통받는 학생들,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 수혜를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이 되는 AI 지식들은 제 채널과 제 커뮤니티에서 앞으로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